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력을 회복했습니다. 일부 단지에 국한됐던 온기가 시내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단지는 과열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약 당첨자 계약을 모두 마치고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 청주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한 차례 광풍이 몰아친 계약 현장은 이제 평온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남은 물량이 많지 않아 근래 들어 청주 최단기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미계약자들이나 저축만 있어서 충분히 마음에 드는 건 없었지요. 3층 남은 게 있어서 3층으로 그냥. 지난 3월부터 분양해온 모충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10월까지 간신히 300세대 정도만 분양했는데 이달 들어 외지 원정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600세대가 분양돼 전체 계약률이 85%까지 치솟았습니다. 11월 달에 그렇게 분양이 갑자기 호조로 보일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타 지역 갭 투자자들이 많이 오시는 바람에. 청주 동남지구에서 분양 속도가 가장 더뎠던 이 아파트도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청주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조금 더 서둘러서 내 집을 마련하자 심리가 많이 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개발 수요가 많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 그리고 대단위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분양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최근 청주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염수 분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주시가 이 장치들을 시험 가동했다가 오히려 사흘 연속 교통사고가 발생해 논란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차량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갑자기 미끄러집니다. 곧 방향을 잃고 반대 차선을 넘어 벽에 부딪힌 뒤 수로에 빠집니다. 지난 28일 오후 12시 40분쯤 청주시 남이면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던 운전자가 이곳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낮 1시에 바닥이 빙판길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았던 거고, 내려오는데 차가 회전을 해가지고 저렇게 제가 진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저렇게 되니까 저도 진짜 황당하고. 문제는 바로 이 도로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연거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이곳을 달리던 1톤 트럭이 방향을 잃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사고가 났고, 이튿날 역시 1톤 트럭이 미끄러져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취재 결과 청주시가 제설 대비를 위해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시험 가동했던 날부터 줄줄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하고 면사무소하고 1년째 제가 민원을 넣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방지턱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가차 방지턱이라도 좀 그려달라고 하는데도. 청주시는 염화칼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곧바로 물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게 있어서 또 결빙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런 또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살수 작업은 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고. 사고 보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주시의 안이한 운영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시 보건소가 옛 충주의료원 부지로 이전합니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는 물론 침체된 도심 활성화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옛 의료원 이전으로 공동화된 충주 구도심이 수년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9일 문을 여는 충주 건강복지타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보건소 이전 소식에 주민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타운이 들어오고 보건소 들어왔으니까 이 주위가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깨끗해지니까 상권이고 뭐고 좀 나아지겠죠. 300억 원이 투입된 충주 건강복지타운은 보건동과 복지동으로 구성됐습니다. 보건소가 들어설 보건동에는 물리치료실과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재활센터, 당뇨교육실도 둥지를 틉니다. 41대 첨단 의료장비도 설치됩니다. 재활센터, 구강보건센터가 새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맞은편의 복지동에는 자원봉사센터 등 7개 복지시설과 장난감 도서관,
북카페, 경로식당, 소공연장 등이 문을 엽니다. 보건소와 7개 복지시설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충주 시민들한테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고요. 충주시는 보건소가 떠난 본청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시민 도서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대청호 녹조는 충청권의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드론을 이용해 강이나 호수의 녹조 발생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TJB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청호 상공에 드론을 띄워 수역 전체를 스캔하듯이 샅샅이 살핍니다. 원격 녹조 감시용입니다. 녹조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부터 이동, 확산, 분포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드론에 탑재한 초분광 카메라가 핵심인데 빛을 삼원색으로 구분하는 일반 영상과는 달리 200개 이상의 영역으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영상을 녹조에 반응하는 센서 정보와 연계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합니다. 유역에서 나오는 빛 반사 정보를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200개 파장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중에 녹조의 고유한 파장을 선택해서 분석해서 녹조의 농도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종전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데 이틀이 걸렸고 그나마 일부 지점으로 제한됐지만 전 수역에 걸쳐 면 단위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뒤에 어느 지역에 녹조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고 이를 통해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AI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녹조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의 핵심은 빛을 잘게 쪼개볼 수 있는 이 초분광 카메라인데요. 그동안 국방 분야 보안 감시용으로 일부 쓰여왔지만 민간에서 개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예측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녹조는 물론 적조 발생, 농작물 생산량 예측, 식품 신선도, 피부 노화도 판단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 시설을 지원하고 다중이용 시설은 실내 공기질과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는 도민들에게 차량 이부제와 대기전력 줄이기 등 10가지 국민 참여 행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책임을 놓고 충청북도와 유족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25일 유족 측에 도지사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문안을 보냈지만 유족 측은 통감이 아닌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 책임 인정이라는 문구를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협의가 안 되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협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이달 말 확정 고시할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의 근거를 적극 반영시킬 방침입니다. 도는 기본계획에 청주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명시하고 북한 관문공항 지정 육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 등 세부 계획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17,600원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가구 학생입니다. 초중학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는 400대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염기동 현 농협충북유통 대표이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충북농협지역본부장에 내정했습니다. 염기동 충북농협 지역본부장 내정자는 보훈 출생으로 충북대를 나와 1990년 보훈군 지부에 입사한 뒤 온라인 사업분사장, 가락공판장 사장, 품목연합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현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을 유임시키고 현 김태종 충북농협지역본부장은 추가 인사 발령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법은 전처집을 찾아가 수차례 창문 등을 부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전처집에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2월과 5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전부터 몰려든 비구름은 현재까지 충북 전역에 5mm 안팎의 비를 뿌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흐리다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에서 7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